안녕하세요. 이콘 인사이트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자기 배나 허벅지를 소독하고 뾰족한 주사 바늘을 직접 찔러 넣는 거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진짜 끔찍하네요. 네, 보통 우리가 아파서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하면 시원한 물 한 잔이랑 알약을 그냥 꿀꺽 삼키는 아주 단순하고 일상적인 행동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자연스러우니까요. 그런데 현대의학에서 지금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 바로 비만이나 당뇨를 치료하는 GLP-1 계열의 혁신적인 약물들은 대다수가 이런 번거롭고 고통스러운 주사기를 통해서만 우리 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환자들이 겪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죠. 평생 매일 혹은 매주 주사의 공포를 견뎌야 하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이 훌륭한 주사약효를 알약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서 현대의학의 성배를 찾는 거나 다름없는 일일 겁니다. 진짜 동의합니다. 그 주사기 없는 삶이라는 건 결국 환자의 수련도, 그러니까 약을 제때 잘 챙겨 먹는 비율을 극적으로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약을 안 빼먹고 먹게 되니까요. 그렇죠. 통증을 없애는 걸 넘어서서 질병 치료의 성공률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엄청난 도약인 거죠. 네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가 바로 그 상상 속의 마법을 현실의 수치로 증명해낸 아주 놀라운 기술에 대한 방대한 기록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심층적으로 딥다이브 해볼 분석 자료는 바로 삼천당 제약의 에스패스 기술이라고 하죠. 그리고 최근 완료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성공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파헤친 15파트 분량의 보고서입니다. 내용이 정말 방대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의 미션은 분명합니다. 도대체 이 기술이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위산이라는 인체의 방어벽을 뚫어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미래의 의료 환경을 어떻게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지 핵심만 딱 짚어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인체 소화기관을 그저 음식을 녹여서 흡수하는 곳 정도로만 생각하잖아요. 네, 밥 먹으면 소화되는 곳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사실 위장관은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이나 병원균을 갈갈이 찢어버리도록 설계된 아주 살벌하고 훌륭한 방어 시스템이거든요. 찢어버린다. 네. 그래서 이 장벽을 약물이 손상 없이 통과했다는 건 과학적으로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일단 이 상황을 좀 정리해보죠. 아주 기본적인 부분부터요. 네네. 단백질이나 펩타이드로 만들어진 바이오 의약품을 알약으로 삼키는 게 왜 그렇게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었던 건가요? 저는 약간 이걸 머릿속으로 그 종이배를 날이 시퍼렇게 선 믹서기 속에 휙 던져넣고 그 배가 젖지도 않고 찢어지지도 않은 채 무사히 빠져나오길 바라는 거라고 상상해봤거든요. 와, 그 믹서기라는 표현이 아주 찰떡이네요. 진짜 딱 맞습니다. 맞나요? 네, 그 믹서기가 바로 우리의 위와 장입니다. 우리가 알약으로 삼킨 펩타이드 약물이 위장으로 툭 떨어지면 곧바로 pH 1에서 3에 달하는 엄청난 강산성의 위산비를 맞게 되거든요. pH 1에서 3이면 어느 정도인가요? 쇠못도 녹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쇠모절요? 네. 게다가 위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펩신이나 트립신 같은 단백질분의 소화 요소들이 이물질이 들어왔다 하고 감지해서 막 벌떼처럼 달려들거든요. 효소들이 막 공격하는군요. 염산비가 쏟아지는 지옥인 셈이죠. 듣기만 해도 종이배가 거기서 살아남을 확률은 그냥 제로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그쵸. 근데 설령 기적적으로 이 지옥을 통과해서 장까지 살아서 간다고 쳐볼게요. 네. 그래도 장 점막이라는 거대한 철벽이 또 버티고 서 있습니다. 산 넘어 산이네요. 장을 덮고 있는 상피세포들이 서로 아주 촘촘하고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펩타이드처럼 덩치가 좀 큰 고분자 약물은 이 세포들 사이 틈을 도저히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틈새가 너무 좁아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약사들이 이 믹서기를 아예 우회하려고 억지로 주사기를 써서 약물을 곧바로 혈관이나 피하 지방에 직접 찔러 넣었던 겁니다. 위장관을 안 거치게 하려고. 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악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 기록을 보면 엄청난 돌파구가 열렸다고 나오잖아요. 네, 2025년 7월에 엄청난 발표가 있었죠. 맞아요. 2025년 7월 23일에 삼천당 제약이 현재 이 분야의 글로벌 1등인 노보노디스크의 경구용 블록버스터 약물 리벨서스를 상대로 인체 대상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성공했다고요? 네, B2 시험이라고 하죠. 데이터가 진짜 놀랍던데 오리지널 약 대비 최고 혈중 농도, 그러니까 Cmax가
106.78%가 나왔고 몸에 약물이 머무는 총 노출량을 의미하는 AUC가 101.12%가 나왔습니다. 네, 수치가 정말 경이롭죠. 도대체 국제 통과 기준을 어느 정도로 맞춰야 성공이라고 쳐주는 건가요? 보통 오리지널 약물을 기준으로 흡수율이 80%에서 125% 사이에 들어오면 생물학적 동등성을 인정해 주거든요. 아, 범위가 좀 넓네요. 네, 그런데 AUC 101.12%라는 건 그냥 뭐 통과 턱걸이를 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요. 삼천당 제약이 만든 알약이 오리지널 약이랑 우리 몸속에서 오차율 1% 수준으로 사실상 완전히 똑같이 흡수되고 행동한다는 걸 인체 실험으로 완벽하게 증명해낸 거죠. 와, 1% 오차견 그냥 쌍둥이네요. 네, 거의 과학적 성적표 만점을 받은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시나요? 뭔가요? 1등 기업이 쓰던 기존의 기술 공식을 완전히 깨부수고 아예 새로운 설계도로 이 수치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네. 그럼 여기서 정말 궁금해지는 지점이 생깁니다. 오리지널 약인 리벨서스는 도대체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믹서기를 통과해서 흡수되고 있었던 건가요? 기존에 쓰이던 방식이요? 네, 기존 방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오리지널 약물이 채택한 건 SNAC, 스낵이라는 흡수 촉진 기술이었습니다. 스낵이요? 네, 아주 거칠게 설명하자면 위장 안의 산성도를 국소적으로 중화시켜서 약이 흡수될 수 있는 찰나의 환경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방식이에요. 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유로 치면 그 믹서기 전원을 잠깐 끄고 네네. 거기에 물을 왕창 부어서 종이배가 칼날에 갈리기 전에 순식간에 훅 떠내려가게 만드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건가요? 오, 네, 그 과정이랑 아주 유사합니다. 아하.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믹서기 전원을 이렇게 임의로 끄는 방식을 쓰다 보니까 환자의 복용 조건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까다롭습니다. 약 먹는 게 까다롭다고요? 어떻게 먹어야 하는데요? 물을 딱 정해진 아주 적은 양량 마셔야 되고요. 약을 먹은 후 30분 동안은 밥은 물론이고 물이나 다른 약도 일절 절대 먹어선 안 됩니다. 30분 동안요? 아침에 목마른데. 네, 만약 환자가 무심코 물을 벌컥벌컥 마시거나 아니면 아침 식사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믹서기가 다시 거칠게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약효가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흡수가 안 되고요. 와,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아무것도 못 먹고 시계만 30분 동안 쳐다보고 있어야 한다면 그것도 환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겠는데요. 은근히 지키기 힘든 조건이죠. 그런데 삼천당 제약의 S패스는 이 스낵 기술을 전혀 쓰지 않는 스낵 프리 방식이라고 보고서에 아주 강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완전 독자 노선이죠. 아니, 믹서기 전원을 끄는 게 아니라면 이 종이배를 도대체 어떻게 보호한 건가요? 삼천당 제약은 위장 환경을 억지로 바꾸는 대신에 약물 자체 방어력을 극대화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방어력이요? 네, 그 핵심이 바로 첫 번째 마법인 나노마이셀 구조입니다. 나노마이셀? 인체 무해한 생체 적합성 고분자하고 계면활성제를 최적의 비율로 딱 섞어 놓으면요. 약이 뱃속에 들어가는 순간 약물 주변에 나노 크기의 아주 둥글고 단단한 보호막이 스스로 딱 형성됩니다. 스스로요? 네, 염산비가 내리고 소화효소가 막 공격을 해대도 절대 뚫리지 않는 일종의 나노 잠수함을 약물 겉면에 딱 씌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종이배를 아예 무적의 나노 잠수함으로 개조를 해버렸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안전하게 믹서기를 통과해서 장까지 살아서 도착한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아까 장벽을 이루는 세포들이 너무 빈틈없이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흡수되기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서 바로 S패스의 두 번째 핵심 기술이 등장합니다. 이중흡수 경로가 작동을 하거든요. 이중흡수 경로요? 장 상피세포의 겉면은 아주 촘촘한 지질, 그러니까 지방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약물에 포함된 계면활성제가 세포들의 지질막에 딱 닿으면 막의 성질을 아주 부드럽고 느슨하게 만들어줍니다. 잠깐만요. 계면활성제요? 우리가 주방에서 프라이팬 닦을 때 쓰는 세제도 계면활성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기름때를 부드럽게 녹여서 씻어내는 것처럼 세포의 지방막을 살짝 느슨하게 풀어서 그 닫혀있는 문에 윤활유를 싹 바르고 강제로 문틈을 벌려 들어간다. 이런 뜻인가요? 와, 아주 훌륭한 통찰입니다. 정확히 그 원리예요. 아, 진짜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게 바로 첫 번째 흡수 경로인 세포 간 투과성 증가 메커니즘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사실 억지로 문틈만 벌린다고 해서 흡수율을 100%까지 끌어올리기엔 턱없이 부족하겠죠? 아, 그것만으론 모자라군요. 그래서 이 나노 잠수함의 표면에는 비밀 무기가 하나 더 발라져 있습니다. 바로 푸코스가 함유된 황산화 다당류라는 물질이에요.
푸코스요? 장상피 세포 표면에는 자기한테 필요한 특정 물질만 알아보고 결합하는 수용체들이 수없이 깔려 있거든요. 근데 이 푸코스 성분이 그 수용체에 딱 달라붙게 설계가 된 겁니다. 수용체에 달라붙으면 뭐 세포가 어떻게 다르게 반응을 하나요? 세포가 이 푸코스를 인식하는 순간 이거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 성분이네 하고 착각을 딱 하는 거죠. 아, 속이는 거네요. 네, 그래서 세포가 스스로 입구를 활짝 열고 이 나노 잠수함을 능동적으로 꿀꺽 삼켜서 혈관 쪽으로 밀어내줍니다. 와, 그러니까 닫혀있는 문틈을 강제로 막 벌리는 동시에 세포 건물로 조용하고 우아하게 걸어 들어갈 수 있는 VIP 전용 키카드까지 딱 찍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문틈을 벌리는 윤활유, 그리고 스스로 문을 열게 만드는 VIP 키카드. 이 두 가지 경로가 동시에 막 작동을 하니까 약물이 쑥쑥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대박이네요. 믹서기 전원을 굳이 끌 필요가 없으니까 환자가 밥을 먹든 물을 먹든 위장 환경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오리지널 약과 동일한 흡수율을 달성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과학이라는 게 정말 세포를 상대로 벌이는 아주 정교한 해킹 같아서 듣다 보면 참 경이롭습니다. 정말 해커 같죠? 네. 근데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아주 현실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어떤 부분이죠? 기존에 이미 그 SNAC라는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막 긁어 모으고 있었잖아요. 네, 리벨서스가 엄청난 매출을 올렸죠. 그럼 그걸 살짝만 변형하거나 좀 개량해서 쓰면 연구기간도 훨씬 짧고 실패 확률도 낮았을 텐데 굳이 SNAC를 완전히 배제하고 뭐 나노 잠수함이니 VIP 키카드니 하는 이 험난한 세기를 개척한 진짜 이유가 뭔가요? 방금 제약 바이오 산업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를 짚어주셨습니다. 전쟁터요? 네, 그게 바로 철저히 계산된 특허 회피 전략입니다. 비즈니스의 진짜 신의 한 수죠. 아, 특허 때문이었군요. 오리지널 약을 만든 다국적 제약사 노보노디스크는 자신들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이 SNAC 기술 주변에 아예 접근조차 못하도록 수십 개의 특허를 거미줄처럼 쳐놨습니다. 거미줄처럼? 네, 거대한 지뢰밭을 쫙 깔아놓은 거죠. 그래서 다른 경쟁사들이 어떻게든 성분 비율을 뭐 조금 바꿔가지고 비슷한 약을 만들어 보려고 해도 다 특허 침해 소송에 걸려버리는 상황이었어요. 아, 남의 땅에 깔린 지뢰를 치우면서 갈 바엔 아예 처음부터 밟을 생각조차 말았어야 했군요. 네, 그래서 삼천당제약은 이 지뢰밭을 꾸역꾸역 뚫고 가는 대신에 에스페스라는 완전히 다른 기술력으로 독자적인 비행기를 만들어서 그냥 지뢰밭 위를 슉 날아가 버린 겁니다. 와, 비행기를 만들어버렸다. SS 기술을 단 1%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특허 분쟁에 휘말릴 이유 자체가 아예 사라진 거죠. 그럼 결국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 결과 오리지널 약의 물질 핵심 특허가 만료되는 2026년에 맞춰서 다른 경쟁사들보다 압도적으로 빠르게 시장에 즉각 진입할 수 있는 티켓을 거머쥐게 된 겁니다. 아, 2026년이 만료군요. 네, 실제로 이 전략적 가치를 알아본 일본의 다이이치 산쿄, 그리고 유럽 11개국, 또 미국 업체들하고 지금 굵직한 라이선스 계약 논의가 엄청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오. 게다가 2026년 4월에는 대만 특허권까지 자사로 완전히 이전하면서 글로벌 특허 방어막까지 단단히 쳤고요. 이게 그냥 과학기술의 승리인 줄만 알았더니 엄청 치밀한 비즈니스 마스터 플랜이었네요. 경쟁사의 특허 지뢰밭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네. 자, 여기까지도 너무 대단한데 제가 이 15파트짜리 방대한 보고서에서 숫자를 잘못 본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진짜 충격적인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원가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원가요. 에스페스 기술로 똑같은 약효의 알약을 만들면 생산 원가가 오리지널 약의 70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한다는 부속이 있던데요. 네, 70분의 1 맞습니다. 아니, 여기서 제가 청취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태클 한번 시원하게 걸어보겠습니다. 네, 걸어보시죠. 상식적으로 원가가 70분의 1로 그러니까 98%가 날아간 수준으로 극단적으로 싸진다면 이거 뭔가 중요한 공정을 하나 빼먹었거나 엄청 값싼 재료를 썼기 때문에 약효나 품질이 확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예리하고 합리적인 지적이십니다. 숫자가 너무 극단적이다 보니까 당연히 품질 저하를 의심하게 되죠. 그쵸, 상식적으로 좀. 하지만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아까 확인했던 그 섹션 1의 데이터를 다시 한번 소환해봐야 됩니다. 아, 101%요? 네, 인체 대상 시험에서 몸에 흡수된 총량을 뜻하는 AUC가 101.12%가 나왔잖아요. 네네. 약효나 품질이 만약에 떨어졌다면 절대 오리지널 약하고 똑같은 흡수율 그래프를 인체에서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품질은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뜻이거든요. 아니, 그럼 품질은 완전 똑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원가만 마법처럼 70분의 1로 덜어낼 수 있었던 건가요? 이건 철저하게 설계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마진입니다. 설계 방식이요? 오리지널 약에 쓰인 그 SNAC 기술은 근본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이 흡수율을 억지로 맞추기 위해서 실제 치료 효능을 내는 약물보다 훨씬 더 많게는 막 수십 배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흡수 촉진제를 쏟아부어야 합니다. 아, 약물보다 촉진제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요? 네, 그러니까 재료비 자체도 엄청 비싸지지만 그 엄청난 양의 약을 다 섞고 만들기 위해서 공장의 배양기나 설비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야만 하죠. 배보다 배꼽이 크네요. 게다가 공정 중에 막 습도나 온도를 맞추는 조건도 지독하게 까다롭습니다. 아, 그러니까 비싼 재료를 무식하게 막 들이부어서 억지로 위장 환경을 바꾸려다 보니까 생산 단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반면에 에스페스는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이 기술은 아주 미량의 고분자하고 계면 활성제만 딱 있으면 지들끼리 알아서 구조를 형성하는 자가조립 능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알아서 뭉친다. 네, 그래서 거대한 설비나 복잡한 공정이 필요 없고 기존의 일반적인 알약을 툭툭 찍어내는 설비에서도 스케일업,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훨씬 쉬운 고체정제 방식입니다. 오, 낭비되는 그 비싼 재료랑 복잡한 공정을 영리하게 싹 빼버리고 똑똑하고 효율적인 나노 구조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원가 절감이 가능했던 거죠. 와. 품질은 100%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가를 70분의 1로 부숴버렸다. 이건 단순히 약을 싸게 만든다는 차원이 아니라 제약산업 생태계 자체를 그냥 뒤흔들 무기 같네요. 맞습니다. 게임 체인저죠. 만약에 나노 잠수함하고 VIP 키카드만 있으면 웬만한 펩타이드 약들은 다 위장관을 속이고 흡수시킬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 기술이 굳이 비만이나 당뇨약 하나에만 머물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지점을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보고서 내내 에스페스를 단일 신약이 아니라 계속 플랫폼 기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 무한한 확장성 때문이거든요. 아, 플랫폼이군요. 네, 현재 성공을 입증한 GLP-1 비만 당뇨 치료제가 이 플랫폼의 1세대라고 한다면 2세대는 분자량이 훨씬 더 커서 지금까지는 이걸 입으로 먹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고분자 항체 의약품들입니다. 항체 의약품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나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엠브렐이나 아니면 안구에 직접 주사를 넣어야 하는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헉, 눈에 주사를 맞는다고요? 네, 눈에 직접 맞아야 합니다. 세상에. 근데 이런 환자분들이 더 이상 그 고통스러운 눈 주사를 맞지 않고 아침에 그냥 알약 하나 물이랑 삼키면서 치료를 끝내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와, 눈에 주사를 맞는 그 끔찍한 고통을 알약 하나로 대체할 수 있다니 상상만 해도 환자들에겐 진짜 동화줄, 구원 같은 소식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사실 그 다음 단계, 3세대 파이프라인이었습니다. 아하, 백신 보셨군요. 네, 바로 백신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우리가 매년 겨울마다 병원에 가서 소매 걷어붙이고 맞아야 하는 뻐근한 독감 예방주사나 아니면 코로나 백신 같은 필수 예방접종들을 그냥 알약으로 삼켜서 끝낼 수 있다는 뜻인가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2028년에서 2030년 사이의 개발 로드맵에 바로 그 경구용 백신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아니, 백신이 장으로 가서 어떻게 항체가 생기죠? 우리 인체의 장 점막에는요, 몸 전체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몰려있는 거대한 면역 기지가 있습니다. 아, 장에 면역세포가 그렇게 많아요? 네, 그래서 백신 물질을 이 나노 잠수함에 태워서 장까지 무사히 내려보낸 뒤에 장 점막에 있는 면역세포들을 직접 자극하면 팔에 주사를 맞은 거랑 완전 동일하게 항체가 형성되는 원리입니다. 이야, 이게 단순히 주사의 아픔을 피하는 걸 넘어서서요, 전 세계의 아주 거시적인 의료물류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대혁명입니다. 의료물류 시스템이 혁명적으로 바뀐다.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큰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현재 백신 시스템의 가장 큰 취약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콜드체인입니다. 아, 냉장 유통이요. 네, 공장에서 생산된 백신이 환자의 팔에 주사로 딱 꽂히기 전까지 섭씨 2도에서 8도 사이의 차가운 온도를 단 1초도 끊기지 않고 유지해야만 하거든요. 조금이라도 끊기면 약효가 상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특수 냉장 트럭이나 냉장 창고 인프라가 필수적이죠. 거기에 훈련된 의료 인력이 직접 주사기를 들고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야 되고요. 네네. 이 엄청난 인프라를 유지하는 비용이 워낙 커서 아프리카나 개발도상국 오지 같은 곳에는 백신이 도달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아, 진짜 그렇겠네요. 하지만 상온 보관이 가능한 알약 형태라면 어떨까요? 상온 보관이 되면
그냥 택배로 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정답입니다. 그냥 일반 종이 박스에 담아서 트럭에 싣고 전 세계 어디든 일반 택배처럼 배송해서 사람들이 각자 집에서 알아서 삼키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와, 2027년 미국 시장 진입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플랫폼의 무서운 잠재력을 다들 알아봤기 때문이죠.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진짜 온몸에 전율이 좀 돋네요. 그 무시무시한 위산과 소화 효소를 통과하기 위해서 종이배를 나노 잠수함으로 완전히 개조하고 지질막을 부드럽게 녹이면서 세포의 VIP 문을 열어젖힌 과학의 힘. 네. 그리고 1등 기업이 깔아놓은 특허 지뢰밭을 싹 우회해서 제조 원가를 70분의 1로 박살내버린 비즈니스의 치밀함. 이 모든 게 결합된 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본 에스페스 기술이군요. 네, 정말 자연이 만들어 놓은 인체의 절대적인 장벽, 그리고 거대 다국적 제약사가 쳐놓은 자본과 특허의 장벽,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돌파해낸 아주 훌륭한 사례입니다. 네네. 주사기를 알약으로 바꾼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공상과학 아이디어가 아니라 명확한 임상 수치로 증명되어서 당장 우리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딥다이브 심층 분석의 핵심을 마무리하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일 찔러야 하는 주사의 공포를 끝내줄 삼천당 제약의 에스페스 기술. 이 기술은 나노마이셀과 이중흡수 경로라는 과학적 마법으로 염산비를 무사히 뚫어냈고요. 영리한 스낵 프리제형으로 겹겹이 쌓인 경쟁사의 특허망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완벽한 우회였죠. 네, 그러면서도 비싼 공정을 확 빼버리고 생산 원가를 70분의 1로 낮춰서 알약으로 먹는 바이오 약품의 대중화 시대를 활짝 열어젖히고 있습니다. 정말 기대되는 미래입니다. 이 놀라운 분석의 끝에서 저는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한 달치 미만이나 당뇨 치료제 혹은 우리가 매년 맞아야 하는 생명을 구하는 백신들이 커피 한 잔 값으로 전 세계 어디에나 알약 형태로 쏟아져 공급될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냉장 유통망이 없고 의료진이 부족해서 작은 질병에도 목숨을 잃어가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의 끔찍한 의료 불평등은 과연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정말 묵직한 질문이네요. 어쩌면 이 에스페스 기술이 궁극적으로 만들어낼 진짜 가치는 단순히 우리 아이들이 주사기를 보고 막 오래된 공포를 없애주는 걸 넘어서서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매겨져 있던 그 잔인한 가격표를 아예 지워버리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대화 속에서 다가올 알약의 시대가 우리의 세상을 얼마나 따뜻하고 혁명적으로 바꿔놓을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깊이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콘인사이트에서 전해드린 이 모든 분석은 특정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절대 아닙니다. 투자는 항상 개인의 재무 상황과 리스크 감소 능력에 따라 충분한 공부와 신중한 판단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복잡하게 돌아가는 국내외 경제의 구조를 이해하는 눈, 그 눈을 갖추는 데 필요한 정보와 시각입니다. 그 눈이 생겼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스스로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콘인사이트는 복잡한 국내외 경제의 흐름을 여러분이 실제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